나 먼저 채널의 이연희입니다. 설 연휴 잘 쉬셨나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편하지는 않았을 테지요. 겨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뻥뻥뻥 방귀 할매. 잠깐만, 제가 방귀 할매가 맞습니까? 할매는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니면 방귀 아줌마가 맞습니까? 제2의 청춘은 60부터라는데 그래도 손주가 셋이니까 할매가 맞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방귀가 나오는데 이제는 조금 컸다고 할머니 방귀 소리를 들으면 지네들이 미안해서 얼굴을 붉힙니다. 이 정도면 교양이 있죠? 그들은 저에게 무안 주지 않고 살짝 웃죠. 언제부터인가 짜증날 정도의 잦은 방귀로 스트레스까지 받지요. 제 경험에 의해서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소식이에요. 조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먹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서 더 먹으면 영락없이 머리 좋은 방귀는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귀신같이 체크했다가는 그 틈새를 노려 뻥뻥뻥 지저대지요. 얄밉기도 하고 웃음도 나고. 이제 생각하니 우리 엄마가 꼭 밥 한 숟갈씩 남겼던 생각이 납니다. 어른들의 지혜였나 봐요. 제 경우에는 밥을 거의 다 먹으면 갑자기 오한이 느껴집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를 무시하고 밥을 더 먹으면 위험 신호 소리 뽕뽕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도 각자 나름의 법은 지켜야 하나 봅니다. 40대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콜린 몇 개를 떼어내고부터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던 설사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방귀가 등장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장소를 불문하고 나오는 그놈의 방귀는 거룩한 장소, 교회 성가대에 설 때 나오는가 하면 제가 잘 때도 같이 자지 않고 방귀 소리를 내어 저를 깨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의 방귀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합니다. 너는 잠도 없니? 제 생각에 소식은 위나 장에 쉬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방귀도 잠을 잘 수 있어서 소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던 친구 하나는 수업 중에 학생들 옆을 지나가다가 염치 없이 나오는 잦은 방귀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정년 2년을 남기고 은퇴해버렸어요. 그 후 그 친구는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 좋다고 하였죠. 방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없이 끼는 방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그 친구는 두 자녀를 미국에 두어 안방 드나들듯 미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좁은 비행기 속에서는 방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며느리 앞에서 방귀를 뀌었어요. 새 며느리라 너무 당황했던 저를 향해 재치 있는 며느리는 우리 엄마도 그러셔요. 괜찮아요. 자연현상인데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며느리한테 정이 갔습니다. 한참 후에 사위를 맞았어요. 사위는 며느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손님 사위 앞에서는 방귀를 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억지로 참다가 나오는 작은 뽕 소리를 들었을까봐 한참을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이실직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못 들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망설여집니다. 잠시 후 미안이라고 말하며 폭로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요. 혼자 되신 남자 교수님이 딸내 부부와 함께 살고 계세요. 하루는 사위의 친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 친구의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한국 친정 나들이를 갔어요. 밥상을 차리고 있던 딸이 뜨거운 매운탕 냄비를 식탁 위로 옮기다가 그만 방귀를 뀌었대요. 교수님의 사위는 바로 이실직고 하면서
여보, 여기서 방귀 뀌면 어떻게 해? 했대요. 얼마나 정직한 표현인가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칼 같은 그 사위의 정직에 당황한 것은 그 딸이었을까? 그 친구였을까? 사위였을까? 아니면 그 교수님이었을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 다는 법 알거든요. 댓글 다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남편 앞에서 방귀를 뀌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앞에서 방귀를 뀌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어요. 어쩌다가 제가 남편 앞에서 방귀를 낄 때 남편이 저한테 핀잔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무안해지고 미안한 것은 왜일까요? 방귀 뀌는 것도 남녀차별? 또 골프장에서 티샷을 할 때 정확하게 멀리 날리려다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뿡 하고 나옵니다. 이때는 예쁜 뽕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미운 뿡입니다. 골프 한번 멋지게 임팩트 하려다 뿡. 정말 만신스럽죠? 한 번씩은 경험하셨죠? 20여 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에요. 이곳 미국에 봄, 가을로 한 번씩 다녀가시는 여자 상무님이 오셨어요. 여자인지라 오실 때는 수행형 벽으로 지인을 꼭 동반하셨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스모키 마운틴으로 단풍놀이 삼아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회사의 차장님은 운전을 하고 남편은 조수석에, 상무님은 사장석에, 그 옆자리에 상무님의 친구분이 앉았는데 가는 도중에 방귀 냄새가 너무 구리게 났대요. 앞에 앉은 두 남자는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냥 가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해요. 열자니 상무님 방귀 낀 게 들통나고 안 열자니 속이 언짢고. 그럴 때는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상무님이 문을 열었으면 그냥 끝났을 일을 여러 사람이 서로 의심하고 문도 못 열고 피곤한 여행이 되었잖아요. 다음은 고금소총에 나오는 소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방비쟁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비쟁상, 방귀로 상을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한 신부가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뵈는데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신부가 곱게 단장하고 대청 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칭찬하며 감탄하였습니다. 신부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으로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데 갑자기 방귀를 뀌니 친척들이 모두 웃음을 감추며 서로 돌아다 보았지요. 유모가 무안하여 스스로 당하고자 하여 일어나 사죄하여 말하였어요. 미천한 것이 나이가 늙어 꽁무니가 연약해져 신뢰하게 되어 황공합니다. 하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를 가상히 여겨 유모에게 비단 한 피를 상으로 주었는데 신부가 그 비단을 빼앗으며 말하기를 나의 방귀에 네가 어찌 상을 받는가? 하니 한자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방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귀는 장 내부에 가스가 모이면 그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스가 모이는 이유는 첫째, 음식을 섭취할 때 공기도 함께 삼킴으로 삼킨 공기가 일부 장으로 내려가서 모이게 됩니다. 둘째는 장내의 세균에 의한 발효에 의해서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하루에 정상적인 방귀 횟수는 10 내지 20번으로 방출되는 가스는 500 내지 1500cc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가스의 방출인데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끼는 방귀인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번 이상일 때는 일단
먹는 음식을 관찰해서 식단을 조절해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또한 소량의 가스에도 불편하다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꼭 끼워줘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방귀가 안 나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복부 수술 후 금식에 의해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춘 장의 연동 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방귀를 끄면서 장이 연동 운동을 시작했구나 하고 방귀가 알려주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방귀가 안 나오면 어떤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방귀는 매우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신체 생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힌트, 급하시다면 실내를 무릅쓰고라도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끼시고 미안 한마디로 해결하세요. 그다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뽕뽕뽕 뽕뽕뽕 방귀 열차 지나갑니다. 나 먼저 스트레스 없이 시원한 방귀를